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 7월 주차장 차량 내에서 한 여성이 남성의 혀를 깨물어 혀끝 3cm가량을 절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남성은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죄로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여성의 행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의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올해 7월 부산에서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 사건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 경찰이 성추행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여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도 열렸는데요. 그 결과 혀 절단 행위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이 되는 행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의 이런 판단은 성범죄에 대해서 여성의 방위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법률가인 저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판단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처벌이 안 된다는 면에서 뭐가 아쉽냐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어떤 행위가 있으면 이것이 위법하냐 안 하냐가 이제 먼저 기준이 되는데, 지금 면책이라는 것은 위법하기는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라서 일단은 면책이라는 것은 위법성은 있다는 거예요. 과잉방위라는 것은 일단 위법은 한데 조금 네가 과하게 방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다는 거는 뭐냐면 아예 위법하지 않다고 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죠. 정당방위라고 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성이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 이외에 라고 본다면 이 부분을 정당방위라고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점이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이 주차장에서 어두운 주차장 내에서 이러한 강제추행 행위를 당했을 때 이 이해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해할 수 있는 행위가 없었다면 그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가야 할 길이 더 멀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한 번 해보니까 괜찮으시죠? 그래도 떨립니다. 에이, 엄살이세요. 자, 이혼은 물론이고요.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하면 위자료 청구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 위자료는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꼭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있고 정신상 손해가 있는데, 정신상 손해를 이제 배상해 주는 게 위자료인데요. 그 재산상 손해 같은 경우는 우리 법원 판례 태도가 일단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되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다 이렇게 보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위자료 가액을 보면 사람이 죽어도 한 1억. 그러게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조금 현실화가 좀 돼야 된다는 논의가 좀 있기는 합니다. 꾸준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액수,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네. 이런 부분들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양담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으로 우리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초혼의 실패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2003년에 재혼했습니다. 남편도 재혼이었고
홀 시어머니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남편 명의로도 빚을 졌고 채무 문제로 남편을 더 이상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과 2003년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편 명의 부채는 제가 차근차근 갚았고요. 이혼 후 남편은 주말에는 저와 함께 생활하면서 6년을 사실혼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남편과 합쳐 시어머님과 시댁에서 아이들과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2009년 퇴사하고 제가 예전부터 하던 일의 경험을 살려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2010년 남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작했는데 창업 비용으로 제가 그간 일해서 모은 돈 2,500, 남편 3,000, 시어머니 3천만 원을 보태어 보증금, 인테리어, 물품비로 썼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1년 뒤부터 잘 풀렸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일하며 장사를 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남편은 장을 봐줬습니다. 감사하게도 해마다 매출이 증가해 열심히 벌어서 아들 대학 보내고 큰아들 장가도 보내고 저는 나중에 강의도 하고 부수입으로 버는 목돈도 있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빠지면서 부부관계가 힘들어져 남편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40대 중반에 이른 폐경과 갱년기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2007년부터 저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심리상담도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3년 이상 약으로 버티며 생활했는데 남편과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부부관계를 안 한다고 저랑 못 살겠다며 수시로 저를 무시하고 나가라고 하고 급기야는 부부가 아니고 저는 우리 식구도 아니고 집도 본인 집이니 저만 나가면 된다고 막말을 해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부가 아니니까 위자료는 줄 수가 없다며 가게만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해서 보증금 1,500만 원과 1,000만 원 월세 보증금, 중고로 타던 700만 원짜리 차량만 받고 지난해 10월 말에 집을 나와 혼자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서 위자료 청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요. 10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남편은 사업자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입은 모두 자기 돈이라며 저는 10년간 일만 하고 용돈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남편은 10원 미만의 조그만 상가주택을 시어머니로부터 20년 전에 증여받아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여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가 된 연금보험도 있고 국민연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보같이 머슴처럼 일만 하다 나온 것 같아 이제 생각하니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사연 주신 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짠한 사연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오랜 기간 함께 했으면서도 남편이 우리는 이혼한 상태니까 위자료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 이러셨군요. 남편의 말씀이 맞는 겁니까, 변호사님?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자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라도 법률론에 준해서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재산 분할과 이제 위자료입니다. 따라서 이제 남편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혼이 이렇게 이제 파탄이 된 경우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려면은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혼으로서 이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제 단순히 동거를 했다거나 뭐 간헐적으로 이제 부부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좀 입증이 부족하고요. 그 객관적인 사실.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또는 부부가 할 만한 이제 경제적 교류, 뭐 예컨대 이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았다거나 그리고 배우자 가족들의 뭐 제사나 뭐 명절이나 이런 거 다 참석했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는지 여부 등도 이제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다는 것을 이제 입증해야 되는 거군요. 네. 뭐 이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이미 부부처럼 사셨고 또 이후에도 부부처럼 사셨고 또 자녀도 같이 키우고 시어머니랑도 같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례를 좀 보다 보니까요. 2009년경까지는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주소는 이제 채무 때문에 말소를 하신 상태에서 네. 간헐적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그래서 네. 그 주민등록도 아마 같이 되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경우에 조금 뭐 생활비도 정기적으로 주신 것 같지 않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혼이 성립됐다고 조금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2009년경 이후에는 시어머니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경제활동도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뭐 입증 자료 이런 부분 통해서 충분히 네. 사실혼이 입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10월 말에 집을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도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그러니까 네. 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너무 늦지 않게 소를 제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년이 지나면 안 되니까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자,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 이것도 재산분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재판에 많이 논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취득뿐만 아니라 유지에 이제 기여를 하면 당연히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제 비율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예, 이제 법률상 배우자는 이제 당연히 되는데요. 여긴 이제 사실혼 배우자라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혼 배우자도 이 연금법상의 배우자로 봐서 연금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해서는 그 연금법에 따라서 64조에 따라서 그 분할 수급을 구할 수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협의 이혼하실 때 만약에 그 연금 분할에 관해서는 협의를 하거나 재판상 결정이 되면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비율을 정하시게 되면 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이분은 뭐 남편분이 이미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안 한다 뭐 막말을 퍼붓고 쫓겨나다시피 한 부분이 있어서 위자료 청구까지 같이 해가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또 김서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문을 엽니다. 끝곡 이소라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